2021년 한양대 오후 2 의예과 기출문제입니다. 제한 시간은 학교 측 제한대로라면 15분이고요. 근데 사실은 15분 안에 풀기는 되게 어려워요. 경험이 있는 친구라면 또 15분 뭐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제시문은 아주 심플한데요. 이 그림 보면 이제 뭐 본 적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평면의 반지름이 1인 원 C, D가 서로 접하고 있다. 그다음에 C하고 D는 각각 직선 L과 서로 다른 점에서 접한다. 그리고 CD하고 직선 L에 둘러싸인 영역을 A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에다가 표현을 좀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합동인원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반지름 일자리 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뭐라고? 여기. 요 부분이 요 부분을 A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자, 요 부분을 A라고 하는 거죠. 요게 A야. 자, 이제 이 A 부분에다가 뭘 하는 거냐? 원을 넣겠다 이거죠. 원을 집어넣으면. 자, 그 내용이 이제 문제에 나온 거죠. 제시문에서 직선 L과 접하면서, 자, 이게 직선 L인데 여기에 접하면서야. 여기 접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 중에 가장 큰 원을 C1이라 하자. 하나밖에 없겠죠, 처음에. 그지?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이만한 원이 하나 있겠죠, 이만한. 그지? 자, 이 원은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접선도 접하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C1. 이고, 자, 이제 그다음부터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문제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영역 A에서 원 C1부터 CN까지 내부를 제외한 영역에 들어가고 그 중심이 C1부터 CN의 중심과 다르며 직선 L에 접하는 가장 큰 원 하나를 택하여 C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자, 지금 C1을 구했죠. 그럼 이제 C2를 만약 구한다면 인 건데, 그 두 번째 원을 배치를 할 때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말을 조금씩 달리 해서 표현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직선 L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공중에 떠 있는 부분에 해당이 안 돼요. 어느 경우도 해당이 안 되고 이 양쪽 옆에 대칭적 구조인 이 양쪽 옆 공간에다 원을 넣는 거예요. 근데 원을 넣는 건데 표현을 달리하면 뭐 양쪽 원에 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개 원하고 접하고 직선과도 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요 자리가 이제 C2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교집합 생기지 말고 뭐 이런 얘기니까 C2인데 보시면 C2 자리가 두 군데야. 그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죠. 그죠? 이게 C2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이걸 둘 다 C2로 놓기도 합니다. 합동이니까 둘이.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좀 달라요. 이 문제는 여기를 보면 가장 큰 원 하나를 택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가장 큰 원 하나를 택하여. 그러니까 택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C2가 두 개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만 C2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그럼 그 중에 하나를 C2를 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지. 여기 공간이 하나 비잖아. 이 공간이 비죠. 여기 이제 C2를 결정하면 여기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합동이니까. 그러면 이제 C2를 했으니까 C3를 결정해야 되나? C3는 어디 가야 돼? 여기 좀 전에 비어있는 요 공간 있죠. 왜? 남은 공간 중에 제일 크게 들어갈 때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게 C3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독특함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네 번째 원을 정하는 방법이 문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매번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그렇다면 C12의 반지름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 C1이 있었어. 그 다음에 C2가 양쪽에 여기 C2가 하나 오겠지? 그럼 내가 이걸 C3라고 하겠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C4부터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C4에 해당되는 합동인원이 몇 개 있는지 그걸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C4하고 합동인 게 또 분명히 하나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C5라고 합시다. 근데 C6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 원에서 나와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합동인원의 개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단순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합동인 게 여긴 세 개구나, 네 개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충분히 어필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게 이제 난점인 문제예요. 알겠죠? 자, 일단 시작은 이걸로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먼저 하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이렇게 합동이지 않은 거를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이거를 알고 있는 친구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문제는. 원래 있는 거라서 그래요. 있는 거라서. 자, 이게 B라고 놓을게요. A하고 B를 합동이지 않게 놨습니다. 이렇게. 최초에 지금 풀이하는 과정은
어느 문제가 나와도 똑같아요. 알겠죠? 자, A하고 B를 두 개의 접점을 잡아놓고 한 거니까 다 이게 삼각형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잡고, 그다음에 여기 길이를 D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것도 D가 되겠죠, 밑에. 이것도 D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에서 먼저 피타고라스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그다음에 B 마이너스 A의 제곱하고, D 제곱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D고, 여기 B 마이너스 A니까, 맞죠? 자, 이 식 보이죠? 요거 양변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다 날라가요. 그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AB가 넘어가면 4AB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D제곱은 4AB. 그죠? 그래서 뭐가 됐냐? D는 2루트 AB가 되었다. 자, 알겠죠? 자, 이걸 뭐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니고. 자, 이제 밑으로 와서 여기 이제 C1을 이제 깔았을 때. 알겠죠? C1이라는 원을 깔았을 때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깔았다. 이게 C1인데 이 원의 반지름을 R로 놓을게요. 이거는 반지름 좁으니까 좀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당연히 이렇게 잘리죠. 이런 식으로 잘릴 거예요. 그죠? 왼쪽 삼각형 하나, 오른쪽 삼각형 하나 보이죠? 알겠죠? 지금 내가 요거를 반지름 R로 놓겠다 했습니다. 여기 R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 삼각형의 요 길이랑 오른쪽 삼각형의 요 길이 보이죠? 그죠?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잘 안 보이겠네. 그지? 형광색을 칠해는 잘 안 보이네. 자, 요 밑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둘이 더하면 D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중학교 때 많이 해봤죠? 자, 요걸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겁니다. 자, 좌변 삼각형을 보시면 이쪽 삼각형 여기 A고 여기 R이죠. 자, 이제 그걸 감안해서 A 플러스 R의 제곱에서 높이를 빼요. 여기를. 여기 A 마이너스 R이니까. 그럼 A 마이너스 R의 제곱을 빼서 루트를 씌우면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B 플러스 R의 제곱에서 B 마이너스 R의 제곱을 뺍니다. 자, 또 루트를 씌워요. 이 둘을 더한 게 바로 D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뭐 모를 만한 거 없죠? 제곱할 거 아니고요. 이 속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 속에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4AR이에요. 루트. 두 번째 거는 4BR이에요. 그리고 D는 아까 뭐였죠? 2루트 AB가 됐습니다. 맞죠?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2, 4, 4가 다 날라가요. 그죠? 남은 걸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AR 플러스 루트 BR은 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좌변에 루트 R이 보이죠? 루트 R로 묶어요. 그럼 루트 A, 루트 B, 루트 AB. 따라서 루트 R은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A 더하기 루트 B분의 루트 AB. 됐나요?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가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세 개의 원이 서로 접했을 때 내가 마지막에 만든 이 삼각형이 아니고 원의 반지름을 인접한 두 원의 반지름으로 표현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 처음 풀면 C1의 반지름부터 구하고 막 그러거든. C1의 반지름은 4분의 1인 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경우는 A하고 B를 1 넣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분자가 1이고 여기는 2죠.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맞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식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요. 이 식을 뒤집으면 어떤 결과 나오죠? 뒤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R분의 1은 루트 A분의 1, 루트 B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관계식이죠. 관계식.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 필연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관계식을 찾는 것까지는. 실제로 이 문제는 2000년대에 서울대에 한번 나왔고 2015년도에 성균관대에도 나왔고 지금 21년도에 한양대 의대에 나왔잖아요. 공교롭게도 같은 해 21년에 경희대 의학부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도. 어디서 나와도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걸 알고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까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경희대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경희대는 이걸 여기까지 하는 거 1번으로 문제를 잘라서 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한양대 더 어려운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으니까.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필수. 알겠죠? 이것이 중요한 문제.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이 이후는 이제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이제 적응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를 문제 풀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합동인원이 몇 개씩 생성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려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원들 C1, C2 뭐 이런 애들의 반지름, 알겠죠? 반지름의 이름을 이제 줘야겠죠. 반지름을 R1, 뭐 R2 이런 걸로 줘야겠죠.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R로 바뀌는 거야. R 뭐 R1은 뭐 R 뭐랑 R 뭐의 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저 이름을 좀 바꿀게요. FN이라고 쓸게요. FN을 루트 R n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에다 여기 n 주면 이걸 FN이라 쓰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뭐 어, 숫자들이 연속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원, 접하는 어떤 원, 또 접하는 어떤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걔네들 이름을 좀 따로 줄게요. 자, 이러하고 자, 우리 원은 n이니까 cn이죠. 원 cn이 다른 원 두 개. 원, 뭐 ck하고 cm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접하면 식이 좀 바뀌어요. 그죠? 내가 요걸 n번째씩 n번째 원의 반지름, 요걸 k번째 원의 반지름, n번째 원의 반지름이라고 설정을 하면 이 식이 좀 다른 모양이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fn은 fk 더하기 fm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데 이걸 좀 보기 편하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계산이 훨씬 빨라지고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12번째 원을 구할 건데 지금 이 관계식 보이죠? 그냥 둘이 더하면 돼요. 그리고 조건이 뭐야? 가장 큰 원이야. 가장 큰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숫자가 작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걸 모두 다 합쳐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최초의 원이 반지름이 여기서 1하고 1짜리 줬잖아요. 그리고 얘한테 접해서 생긴 것이 그 다음 원이죠. C1. 그게 둘이 더하면 2죠. 왜 더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둘이 더하면 된다니까? 값을. 그래서 이게 2죠. 자, 그러면 이게 C1인데 C1의 반지름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C1의 반지름이 4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2인데 이게 2란 말이야. 2. 이게 이거지. 2야. 루트 Rn분의 1이 2라고. 그럼 제곱해서 뒤집으면 얼마야? 4분의 1 맞잖아. 그죠? 이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서로 합동인원들이 몇 개 나오는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2가 나왔죠? 그럼 2 다음에 뭐가 와야지 가장 큰 원이 됩니까?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치? 연속해서 가면 3이 나올 수 있다면 좋죠? 3 나오나요? 나오죠. 둘이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둘이 더하면 3 되잖아. 3 또 있죠? 여기도 있네. 3. 그죠? 3. 3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지. 여기서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는 뜻이고 명백하죠. 그죠? 자, 지금 여기가 C2, 뭐 위치는 상관없어요. 2, 3 이렇게 된 거야. 자, 3 나왔죠. 4 나올까요? 4 나오네. 여기 4 나옵니다. 연속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4가 나오네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4가 나오죠. 4도 두 개네. 그죠? 여기 연속한 데서 4 안 나오죠. 그죠? 4까지 나왔어요. 5 나올까 이제 5? 5 나오겠죠. 이쪽 무조건 나와요. 1하고 5 하면 5. 그죠? 여기도 5. 더 있을까요? 자, 더 있네. 여기 4, 3은 아니고 2, 3. 여기 2, 3에서 5 나오고 2, 3에서 5 나오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체크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가 나온다. 자, 4개 나왔어요. 그죠? 자, 4개가 나왔으니까 합동인원 4개란 뜻이에요. 그죠? 그려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제 몇 개 나왔는지 볼까요? C2, C3, C4, C5, C6, C7, CF, C9. 9개 나왔네. 자, 12번째 나와야 되니까 더 가야 되겠다. 그지? 6 나올 수 있나요? 당연히 나오죠. 6 나오고요. 여기 나오죠. 6 나왔습니다. 자, 안에서 6 나올 때가 있을까요? 안에서 6이 나오려면 연속해서 1, 6은 1호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니까 뭐 2, 4나 뭐 3, 3인데 3, 3은 없고 2, 4 안 보이죠? 2, 4. 그죠? 없어요. 아, 그러면 현재 얼마 나왔죠? C10, C11. 오케이. 자, 그러면 12번째니까 어디야? 그 다음에 C12가 바로 나오겠지. 7짜리가 나오겠네. 맞아요? 이건 안 해봐도 알겠죠? 그죠? 7이네. 그럼 우리 답이 얼마예요? 답은요. 뒤집어서 제곱. 49분의 1.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나요? 자, 이 문제는 사실상 여기까지는 공통이라서 이걸 무조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처음 본다.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친구들은 반지름들을 막 계속 구해가면서 규칙을 찾겠죠.
근데 반지름의 규칙까지는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 뭐였어요? 얘네들 합동 인원이 몇 개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지금 보니까 얘네 두 개네. 여기도 두 개네. 그다음 네 개지. 여기 그다음 두 개지. 여기도 네 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네 개구나, 두 개구나 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서 여긴 네 개예요. 여긴 두 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너무 러프한 방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문제,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유명한 거예요. 원래 포드의 원이라고 해서 포드 서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사람 이름이고요. 이 포드의 원이라고 하는 거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거에서 발단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정화된 어떤 픽스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은 이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